안녕하세요. 동동영합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이야기 좀 하고 시장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봅니다. 까만 선 따라서 하락의 추세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까만색을 평행되게 연결해 보니까 이 안에서 캔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어제 이제 큰 음봉이 나왔어요. 큰 음봉이 나오고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오늘도 음봉이지만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자리를 겨우 뭐 지탱해주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단기적인 고점이라고 좀 이야기할 만한 그런 자리가 왜 그러냐면요. 여기도 이제 강하게 오르다가, 자, 갑자기 큰 음봉이 나오죠. 그 이후로는 좀 이렇게 잠깐 눌렀다가 이렇게 가는 그런 자리가 보이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고점에서 갑자기 긴 음봉이 좀 나오면서 좀 하라고 좀 전환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영원히 떨어지는 거 아니겠죠. 다만 이제 추세가 좀 바뀐다, 이제 이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갭 상승해서 큰 음봉이 나왔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크게 긴 음봉이 나와서 아무래도 이건 좀 조심해야 되는 자리,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고점인가 저점인가 이런 시그널을 좀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조지표를 좀 이야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표가 때로는 우리가 이제 볼 때 도움을 줄 때가 있거든요. 저는 RSI라는 지표를 좀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자, RSI 지표 한 70포인트 선을 한번 쓱 그어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터치하는 자리, 여기 터치하는 자리, 근처 자리, 터치, 근처, 터치. 자, 이런 자리가 단기적으로 이제 과매수 구간이다. 그 뜻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좀 밑으로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거를 이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 자세히 한번 볼까요? 그러면 조금 가까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자리죠. 이 자리 선을 쭉 연결해 보니까 어느 자리가 나오냐 하니까, 자, 요런 고점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자리도 또 선을 연결해 보니까, 자, 요런 중간쯤인데, 자, 이런 고점이 나오죠. 자, 여기도 지금 근처 고점에 속해지죠. 여기도 이제 한번 선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선을 그어 보니까 단기적인 고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 선을 그어보니까, 자, 이번에 나온 고점입니다. 자, 고점마다, 꼭대기마다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마찬가지, 여기 하단선 30포인트 언저리를 한번 체크해 보면요. 자, 요거는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하니까 저점이었습니다. 요것도 요렇게 올라가 보니까 저점이었고요. 요것도 요렇게, 아이고, 요것도 요렇게 올라가 보니까 저점이었습니다. 이 RSI 지표가 이 큰 대형주라든지 혹은 코스피 코스닥 지표를 볼 때는 굉장히 유용한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보시고, 자, 우리가 물량을 이제 좀 가지고 있다면 단기적으로 물량을 줄여야 되는 자리고요. 다시 이런 자리 RSI 보조지표에 한 30포인트 선 언저리에서는 돌려지는 자리에서는 좀 물량을 좀 늘리는 자리, 이제 그렇게 우리가 좀 접근을 하면은 우리 매매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은 그냥 넘어갈게요. 코스피 봤으니까. 자, 어제 계속 돼지 열병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돼지 열병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자, 돼지 열병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돼지 열병을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자, 수익을 인증한 건데요. 이건 저 개인적인 수익 인증입니다. 우리손 FNG 19% 수익을 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단기적으로 몇 분 만에 수익을 한 3.45% 냈습니다. 이게 자랑을 하려는 것보다, 어, 이런 돼지 열병에 대해서 좀 차트를 보는 관점에 있어서 좀 유효했던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보았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좀 믿어달라. 이제 이런 이야기겠죠. 네. 좀 까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윙이푸드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는 그 양돈 관련주에 대해서만 좀 먼저 좀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자, 선을 한번 그리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윙이푸드가 이게 더블 바닥을 만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고점을 한번 형성했었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고점이 이렇게 형성되는 그런 모양입니다. 아,
이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자리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윙이푸드를 미리 좀 옛날부터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매매 투자자라면, 자, 여기 돌파하는 자리, 이런 자리는 매수를 할 수 있었죠. 매수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만약에 매수를 못했다 하더라도 갑자기 이제껏 없었던 큰 거래량이 터지면서,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강한 상한가가 나왔을 때, 그때부터는 좀 이게 이 친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매매 할 수 있는, 매매를 관심을 가지고 좀 매매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게 있어요. 자, 고점을 연결한 선이잖아요. 그럼 이 고점은 무슨 의미를 하냐면 단기적인 매물,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저항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이 자리를 막고 다시 돌파를 이렇게 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두드리다가 돌파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상한가를 만들고 난 뒤에, 자, 이전 고점, 그리고 그 다음 고점입니다. 그러니까 딱 맞게 여기서 계속 지금 돌파하지 못하고, 자, 이 저항대는 지지선이 돼서 계속 여기서, 자, 이런 모양이 보이죠. 이거 우리 일단 박스 횡보하는 자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꼭지를 좀 보는 게 중요해요. 여기 꼭지가, 여기 또 반대로 이 꼭지였죠. 네, 요런 자리였죠. 자, 요런 거를 좀 지켜보자 라는 거 한 가지 좀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가까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단기적인 매매를 하는 사람들, 제가 최근에 이제 이틀 전에 비전업 투자자도 따라 할 만한 단기 매매 방법,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요런 거를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일단 바닥에서 그동안 없었던 거래 대금이 빵 터졌어요. 빵 터지고 난 뒤에 상한가가 나왔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캔들을 최소한 한 4일 정도, 4, 5일 정도 지켜보자. 4에서 5일 정도 지켜보고, 그리고 최소한 5일선 아래 혹은 11선 아래까지 옆으로 횡보하면서 깨졌을 때, 그 아래에서 우리가 매수를 좀 하되, 최소한 더블 바닥을 만드는 거를 좀 한번 찾아보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아래 꼴을 줬지만 일단 여기를 한번 터치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터치한 자리가 대충 뭐 이런 자리죠. 그리고 세 번째 터치한 자리가 이런 자리입니다. 자, 11선도 깨고 5일선도 깼었죠. 그죠? 자, 그렇다면은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물론 여기서도 매매를 할 수 있었겠지만 6, 7, 8일, 9일, 10일 정도 되니까, 자, 이게 횡보가 나왔죠. 횡보가 나왔어요. 자, 횡보가 나왔어.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 11선 아래죠. 자, 여기서는 충분히 이제 박스권 매매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죠. 그죠? 여기까지. 자, 한 번, 두 번 정도 매도가 가능했던 그런 자리입니다. 자, 이런 때는, 저는 이제 좀 30분봉 같은 걸 좀 보면서 우리가 매매를 하면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좀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뭐 일봉상 봐도 사실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충분히 보이지만, 그래도 분봉을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겠죠. 일단 고점을 한번 두 개가 정도 만들어지고요. 저점 정도 두 개가 만들어지면 대충 이제 우리가 추세선을 한번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나름대로 깨지면 안 되는, 지지를 해줘야 될 만한 자리구나.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보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고점이 낮아지고 있구나. 이런 거 하나와, 그리고 고점, 여기 고점, 여기 고점. 그러면 대충 이런 식으로 그리면은 옆으로 횡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예측을 일단 하고 난 뒤에 접근을 하는 거죠. 자, 여기 한번 찍고요. 두 번 찍을 때 여기서 미리 지켜보고 있었다면 충분히, 그러니까 이 큰 장대 양봉과 함께 거래 대금이 나왔다면 우리가 충분히 이 며칠 만에 만들어지는 이 캔들 보는 동안 관심 종목으로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여기 두 번 찍을 때 여기도 매수 구간이었고요. 그리고 뭐 여기서 지금
요런 자리 아래에서는 매수의 구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돌파하는 자리 매수하는 거는 저는 좀 늦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오르다가도 이전 고점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다시 돌려서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리고 안 돼 이렇게 올려치는 그런, 예전에 제가 수익을 많이 낸 아가방 컴퍼니도 그랬었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상상한 대로 움직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낮은 가격에서 사고, 만약에 뭐 이렇게 이만큼 뛰었다, 잠깐 화장실 갔다 왔는데 이만큼 뛰었다, 그러면은 매매를 하지 않는 겁니다. 아쉽겠지만. 네, 단기적인 매매는 그렇게 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이 아래에서 최대한 낮은 가격에서 이게 샀으면은 최소한 10% 이상의 수익이 났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추세선,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아까 봤던 RSI 보조 지표가 있잖아요. 이것도 그냥 참고로 그냥 보는 거예요. 참고로. 50 이하에서는 충분히 좀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한 그런 자리다라고 한번 생각하고요. 자, 요런 자리, 최대한 낮은 자리, 최대한 낮은 자리, 요런 자리, 그런 자리는 충분히 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요런 자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여기는 단기적으로는 고점이다. 이제 이런 것도 눈에 보이죠. 네, 그래서 RSI도 뭐 100% 믿으면 안 되지만, 그래도 매매한 데 있어서 이게 다 이제는 좀 살만한 자리가 가까워졌구나, 요걸 놓치면 안 되는데, 이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좀 왼손이 되는 거죠. 농구를 할 때 공을 던질 때 왼손은 거들 뿐이지만 그래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왼손을 좀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윙이푸드 이렇게 했었다면 수익이 났었을 거고요. 다시 이게 떨어지는데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봐도 될 것 같고요. 혹은 얘가 어느 정도 떨어지고 난 뒤에 2130원을 지지해 주는지 뭐 이런 것도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호가창에 갑자기 쓸데없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호가가 잡혀 있는 그런 자리도 우리가 좀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2255원, 2255원 자리가 대충 이제 이 자리네요. 대충 이 자리입니다. 네. 근데 지금은 뭐 살만한 그런 매력 있는 자리는 아니죠. 네. 제가 바라보고 있는 매력 있는 자리는 이런 자리죠. 이런 자리죠. 이런 자리. 네, 이런 자리. 그리고 뛰었다가 살짝 눌릴 때 이런 자리. 이런 자리에 사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눌렸을 때 샀으면 한 10% 이상 수익이 날 수 있었던, 혹은 뭐 똥손이라도 한 5% 정도 수익이 날 수 있었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 주력은 아니죠. 그렇지만 수익을 좀 어느 정도 2번이나 냈던 우리손 FNG입니다. 단타를 할 때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4분할을 했습니다. 우리선 고점과 저점을 가지고 4분할 했고요. 옆으로 횡보했던 자리가 보이죠. 횡보했던 자리, 바닥에서 다시 횡보해가지고 위로 올렸던 자리, 뭐 이런 자리가 좀 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윙이푸드랑 비슷하죠. 고점을 연결한 선, 이 자리를 돌파해주는 이런 자리가 좋은 매수의 구간이었다. 이제 이런 것도 한번 눈에 띄고요. 그리고 또 윙이푸드가 상한가 간 날, 자, 우리손 FNG는 14.5% 강하게 급등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이런 큰 거래 대금이 떴습니다. 자, 이전 거를 빼볼게요. 이전 거 빼고 한번 보면은, 자,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뭐 굉장히 많이 튄 거죠. 이 거래 대금 보세요. 굉장히 많이 튄 겁니다. 요거만 봤을 때는. 그리고 난 뒤에 튀었죠. 튀고. 네. 자, 제가 이틀 전에 만든 그 비전업 투자자가 따라할 만한 매매 기법이라는 데서 제가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자, 뭐냐 하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안 보신 분이 있다면 한번 보시면은 도움 될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다, 이거는 아닐 겁니다. 수익을 제가 19% 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하고 강하게 이렇게 거래 대금과 함께 떴어요. 그리고 테마가 괜찮죠? 돼지 열병 때문에 중국이 얼마나 지금 돼지 그 사육이 지금 반토막이 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죠? 자, 첫 번째 하루, 이틀, 사흘, 자, 3일 정도 보니까요.
나흘째 되는 쯤에 여기서 이제 1차 매수를 했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1차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여기서 잡아주고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추세를 깨고 밑에 지지선을 깨고 이게 장대 양봉에 시초가까지 떨어졌어요. 자, 시초까지 뚫어서 하루 이틀 정도 했습니다. 저는 1차 매수를 했기 때문에 2차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있었죠. 자, 2차 매수를 여기서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하루 이틀 만에 강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돼지 열병 파주의 확진인가요? 하여튼 뉴스가 나오면서 강하게 떴어요. 떴을 때 저는 장 초반에 수익을 챙겼습니다. 물론 이게 긴 시간이 흘러서 봤을 때 진짜 이만큼 200% 올라갈 정도의 거리 중에 지금 아주 짧은 지금 20% 10분의 1 정도 되는 수익권이었는데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실에 충실하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게다가 추세도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자리가 쉽지 않죠. 만약 여기서 반 정도 팔고 반을 홀딩해서 어느 정도 내가 내일 아침 혹은 오늘 종가상 어떻게 해보겠다도 가능하겠지만 직장인인 관계로 장을 매일 지금 순간순간마다 계속 열어놓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전에 장 시작하고 난 뒤에 분할로 이제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이런 내용을 제가 잘 정리를 해서 올렸습니다. 자, 보시는 바처럼 장대 양봉이 생기고 난 뒤에 자, 여기 이쯤에서 1차 매수 떨어졌어요. 여기서 2차 매수 그리고 여기서 매도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자,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그 다음 얘가 다시 밑으로 떨어졌다 갈지 혹은 더 위로 갭 해가지고 이렇게 또 갈지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왜 여기서 수익을 챙겼냐면 만약에 이렇게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올라가면 좋겠지만 체시스처럼 올라가면 좋겠지만 만약에 이게 다시 떨어져서 이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면은 그만큼의 제 그 멘탈의 붕괴는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18% 정도 뛰었을 때 저는 19% 정도의 수익을 챙기고 나왔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오늘 같은 날짜에 제가 3.4% 정도 수익을 이렇게 낼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이런 분봉상 추세가 어느 정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분봉을 한번 볼게요. 30분봉입니다. 자, 급등하고 난 뒤에 저점이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한 3개, 4개 정도 형성됐어요. 그러면 선을 그을 수 있잖아요. 그죠? 선을 긋고 이 선에 평행되게 여기 꼭지에다가 대서 그대로 선을 그려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평행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점을 연결한 선을 돌파하는 자리. 자, 왜 그러냐면 이게 이런 거죠. 추세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런 추세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추세선의 상단이 돌파되는 자리가 좀 안전하게 매수할 수 있는 자리죠. 동그라미 까맣게 칠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이 고점 그리고 이 고점 희한하게 찔러주죠.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됐어요? 고점 연결한 자리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오늘이 아닙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여기 지금 2,800원 정도죠. 2,800원 아래에서는 잡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었어요. 근데 제가 잡지 않았어요. 그리고 카톡방에도 이걸 올리려고 그러다가 괜히 단타를 붙이긴 듯한 그런 어떤 생각을 좀 드는 것 같아가지고 좀 참고 일단은 좀 관망을 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다시 이렇게 뛰더라고요. 뛰는데 이번에는 이제 1차 상승, 2차 상승 이후에는 자, 3차 파동에는 이제 2차 파동 정도 높이 그 이상을 뚫지 못하고 이렇게 여기서 지금 마무리되는 거 봤을 때는 자, 단기적으로 근데 어느 정도 에너지를 좀 어느 정도 소비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모양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자, 여기 자리 제가 매수를 할 수 있었던 자리를 조금 크게 한번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자리죠.
자, 이전 고점도 같이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이전 고점을 이번에 터치하고 지금 떨어지고 있었어요. 떨어지고 있었는데, 자, 고점을 연결한 선, 이 선이 있고요. 그리고 이 추세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추세선에서 만약에 깨지고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빨리 손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 선에 가까운 자리에서 매매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1차, 2차, 3차 했고요. 한 번 더 살짝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한번 튀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걔 나름대로 2,800원 선, 요선, 이 삼각형, 이 안에서는 좀 사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번 잠깐 반등을 하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꼬리를 저는 공략을 했습니다. 물론 떨어지고 있을 때는 이게 더 밑으로 떨어질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아래에서 1차 매수, 또 살짝 오를 때 2차 매수 해서 어느 정도 오르면서 요 자리를 저는 공략해서 수익을 냈습니다. 오늘도 다시 이렇게 좀 튀죠. 네.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다시 또 눌렀다가 다시 돌파하는 순간 그 자리 지지해주는 요 자리를 우리가 공략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이제 조심해야 된다. 자, 5일선을 한번 볼게요.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제가 이제 봤던 자리가 이 자리예요. 자,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고, 그죠? 그리고 이거는 추세선이었어요. 그리고 1,800원 정도 되면은, 자, 여기서는 사도 된다 라고 저는 생각했고요. 자, 이 아래 꼬리, 그리고 여기 1차, 2차 매수해서 이 정도에서 수익을 챙겼습니다. 참고로 한번 보시면은, 네. 자, 요런 자리가 보이죠? 네. 여기 보시면은 매수한 자리가 보이시죠? 2,800원 아래에서 사서 어느 정도 위에서는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3% 정도면 만족하고 나와야 된다. 더 올라가더라도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위로 많이 오르지 못했어요. 한 3,000원 정도까지 오르다가 다시 또 떨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추세선도 그리고 돌파하는 자리, 그런 자리가 만들어질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공략하면은 좀 그나마 안전한 자리 매수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급등락이 심할 때는 RSI 보조 지표를 좀 활용하자. 이제 이런 것도 좀 사실 제가 좀 이야기를 좀 하는 편이죠. 자, 보시면 자, 이 자리하고 지금 이 자리가 단기적인 지금 저점이죠. 근데 보시면은 자, 이 자리 RSI에 여기 낮은 자리, 이 자리가 또 이렇게 맞춰지죠. 이렇게 맞춰집니다. 그래서 보조지표는 100% 믿지 말라. 그렇지만 내가 정확한 슛을 던질 때 보조의 역할, 왼손은 거들 뿐 거두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팜스코어 한번 볼까요?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팜스코 일봉입니다. 자, 팜스코는 참고로 이렇게 하락의 추세에 놓여 있었어요. 자, 주봉상 봤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 잡아주는 자리가 보이고요. 그리고 이 추세선 이렇게 한번 선을 그어서 이렇게 올리니까 자, 이렇게 좀 이쁘게 올라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이 자리가 돌파가 나왔고요.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급하게 이제 떨어지는 자리가 이제 이런 자리죠. 대충 이제 이런 모양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는 충분히 이제 반등이 될 만한, 주봉상도 반등이 될 만한 자리구나.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는데 거래대금이 이제 이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추세 안에서, 큰 추세 안에서 작은 추세 이제 까만색 선으로 그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돌파가 나왔죠. 돌파가 나오고 이제 윗방향으로 이렇게 터치를 어느 정도 했습니다. 보면은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완전 정신이 없는데 이것도 이제 30분 봉으로 한번 볼게요. 보면은 자, 저점을 연결한 선, 그리고 그 저점을 연결한 선을 평행대에 그대로 이렇게 올리니까 이게 우리 손 FNG처럼 그런 그 자리가 나오죠. 그래서
추세를 돌파하는 자리를 항상 좀 눈여겨 지켜보다가 매매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단기적으로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계속 박스권이 좀 나왔었죠. 이 자리가.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이 팜스코를 가지고 매매를 좀 단기적으로 하고 싶다라는 분이 있다면, 자, 고점을 연결한 선이죠. 그리고 횡보가 나왔습니다. 자, 고점을 연결한 선, 그 저점을 연결한 선. 자, 이 자리가 피할 수 없는 자리죠. 이런 자리가. 자, 이런 자리는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죠. 그리고 돌파가 나오죠. 이 자리를 돌파가 나오는 자리, 이 자리가 또 상승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자리, 그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뭐 떨어지고 있잖아요. 떨어지고 있으면 저점이 2개 잡혀졌고요. 또 뭐 이런 식으로 잡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떨어지겠죠. 그죠? 떨어지면은 저는 이제 여기 잡아주는 자리를 한번 기다려 보는 겁니다. 잡아주는 자리, 그리고 이전 고점 자리. 자, 이런 자리에서 만약 이게 강하게 이렇게 훅 누르면은, 자, 이 자리에서는 잡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한번 기술적으로 딱 반등이 한번 딱 나올 만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매수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좀 가까이서 볼게요. 가능하고, 만약에 여기 이 선에서 다시 오르면은 한 5% 혹은 3%는 충분히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합니다. 자, 5분봉을 한번 볼게요. 5분봉을 보면 좀 너무 촘촘하네요. 15분봉으로 좀 볼까요? 자, 15분봉으로 보니까요. 15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봤을 때, 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RSI, 이거는 뭐 제가 지금 이걸 보고 매매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충분히 좀 도움을 좀 받아라,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자, 단기적인 고점이죠, 그죠? 자, 여기도 단기적인 고점이었고요. 자, 여기도 단기적으로 고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래선 이 자리는 단기적으로 저점이다. 그리고 여기도 단기적인 저점이다. 지금 여기 터치까지 안 내려왔어요. 좀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 자리 지금 이게 30포인트인데요. 이 자리를 아마 터치할 때쯤 되면 돌릴 만한 그런 자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 100% 믿지 마세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제가 추세, 그리고 자, 추세에서 꺾는 자리, 그죠? 자, 이런 자리를 잘 공략하자라는 겁니다. 단기적인 매매는 이 친구의 업적이나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죠. 테마, 그리고 지금 상승의 지금 기운 얼마나 남아 있는가, 이제 이걸 보면서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하죠. 네.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이지바이오라든지 6개 관련주인 마니커, 체리브로, 뭐 팜스토리 할 게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제가 체력이 좀 남는다면 영상을 하나 더 만들도록 할게요. 동동이 형아였습니다.